안녕하세요. 꿈을 주는 부자 자대입니다. 좋았어! 자, this is for you. 집에 사진 찍는다고 이런 소품도 몇 개 샀었어요. 이쁘죠? 그냥 딱 간단히 놓고 찍기에는 되게 이쁜 병이에요. 이렇게 없이 놓고 찍어도 가끔은 이제 모던한 느낌을 줄 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수업할까요? 오늘 수업 내용은 사실 쇼핑몰 회원가입인데, 쇼핑몰 회원가입에 그래도 좋으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지겹진 않아요. 왜냐면 따라하느냐고 바빠서 지겹진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쇼핑몰 프로세스, 세팅 프로세스 6번째입니다. 쇼핑몰 회원가입이에요. 쇼핑몰 회원가입을 해야 통신 판매업을 하는데, 이때 통신 판매업에 필요한 준비물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뭐 이름도 헷갈려.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쇼핑몰 회원가입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발급이 돼요. 그래서 쇼핑몰 회원가입을 반만 하고 통신판매업을 발급받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통신판매업 발급이 완료가 되면 나머지 반을 뒤에 이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쇼핑몰 회원가입이 왜 반만 하냐면은 통신판매업이 발급이 안 되면 쇼핑몰 회원가입이 안 돼. 이게 되게 웃기죠? 쇼핑몰이랑 통신판매업이랑 상극인가 봐. 요거 반을 하고 통신판매업을 진행을 해서 발급을 받고 완료를 시키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쇼핑몰 회원가입을 완료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되게 웃기죠?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한번 나눠놨어요. 일단은 끝까지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수업 내내 쭉 진행을 할 건데, 통신판매업을 신고를 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을 받아야 네이버 회원가입 2번째, 그리고 쿠팡 회원가입 2번째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전체적인 프로세스, 숲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나무를 보러 가봅시다. 자, 준비물. 일단은 계정관리 시트에 아이디랑 비번을 그때그때마다 잘 적어 놓으셨다면 대표님은 스토어를 또 하나 개설하기 쉽겠죠. 아이디 비번을 미리 적어놔야 된다는 이야기는 네이버 스토어, 쿠팡 스토어에 아이디를 뭐라고 만들지를 미리 적어 놓으란 얘기예요. 뭐 어떻게 만들지? 일단은 둘 다 스토어 명이 필요하고요. 둘 다 스토어의 아이디가 필요해요. 일단은 계정관리 시트에 우리가 구글 이메일 만들 때 상호명으로 이메일을 만들잖아요. 아니면 내가 넣고 싶은 걸로 만들던가. 똑같이 일단은 네이버는 아이디를 구글 아이디로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사업자용 이메일을 만든 게 네이버 아이디가 될 거예요. 그럼 그거랑 이어서 쿠팡의 아이디도 그 이메일 아이디랑 비슷하게 아이디를 만드세요. 그게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구글의 메일 주소랑 네이버의 아이디는 똑같을 수밖에 없고, 일단은 쿠팡은 그거랑 비슷하게 아이디를 따서 짓는 게 좋습니다. 비번은 어차피 맨날 쓰시는 그 비번 하실 거잖아요. 그거 하시면 되고요. 자, 스토어 네이밍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지? 일단 스토어 네이밍은 무난한 네이밍을 지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스토어 네이밍은 처음부터 내가 어떠한 카테고리를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리빙을 할 거야. 생활용품. 아니면 내가 가전을 할 거야. 일렉트로닉. 혹은 스포츠를 할 거야. 하면서 막 스포티에 관련된 이런 것들로 전문화된 네이밍을 짓지 마세요. 절대. 나중에 엄청 후회해요. 처음부터 무난한 네이밍을 지으시면 되고, 이거는 상호명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대표님의 사업자 상호명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난한 네이밍 그리고 상호명과 전혀 연관이 없다. 개별적으로 지으시면 된다. 그리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범용적으로 쓰이는 적으로 쓰일 법한 그런 단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단어를 쓰시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샤르드 뭘 표현하는지 몰라. 어쨌든 그냥 막 지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뻔한 뭘 표현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네이밍을 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차드마켓 이런 걸로 스토어명 짓지 마세요. 나중에 엄청 후회합니다. 차드마켓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를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 상당히 추천드려요. 쇼핑몰 네이밍을 할 거야. 영어로 되어 있고 한글로 발음했을 때 2에서 4음절 정도였으면 좋겠어. 어떤 상품과도 연상되지 않는 중립적인 단어, 한국 키프리스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 추천해줘. 라고 했더니 키프리스에 등록 가능성이 낮은 키프리스가 영어로도 딱 알려주네요. 똑똑해. 키프리스가 맞아요. 여기 키프리스예요. 키프리스가 뭐냐?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부터 얘기하고. 자, 그래서 네이밍 추천. 영어고 한글 발음으로 이름을 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해줬어요. 영어로도 되게 짧으니까 뭔가 우아한 느낌이 있으면서 발음이 좋은 그런 걸 고르려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뭐 더 못하는 느낌으로 뭐라고 물어보니까 쭉 줘요. 괜찮은 것 같아. 캐주얼한 느낌으로 하니까 또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D라고 오타가 났는데 알아서 D로 시작하는 걸 쭈루룩 만들어줬어요. 원하는 건 아니었었어. 이게 저는 사실 처음에 요 카제오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카제오로 만들었었고, 카제오 뭔가 남성스러운 느낌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성스럽지도 않고 괜찮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카제오라고 스토어명을 지었습니다. 뭐를 딱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자, 나중에 차후에 쇼핑몰은 수정할 수 있어요. 한 번. 네이버는. 하지만 쿠팡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립적인 단어를 짓는 게 좋아요. 키프리스에 검색이 안 되고 구글이나 네이버에도 딱히 표현이 안 되는 단어일수록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구글링을 해봐요. 카제오. 카제오가 사람 이름이었나? 카부라키 카제오. 크로제로에 나오는 영화 속 인물이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크로즈 제로가 엄청 유명한 영화도 아니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유명한 이름이 있으면 곤란해요. 카제오. 그러면 나보다 더 검색수를 많이 뺏어가니까 카제오가 정말 유명한 이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둘 다 없네요. 오케이, 됐고. 그러면 키프리스에도 없는지 확인해야겠죠. 키프리스가 뭐냐? 요 K에 보면은 키프리스가 있어요. 일부러 상표로 처음부터 잡아놨고 상표에 카제오라고 검색했을 때 안 나오네요. 상표권이,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곳이 키프리스입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없어. 혹시 영어로도 있나? 혹시 영어로도? 그럼 카제오 영어로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영어 상표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없네요. 기가 막히네요. 이거 하면 되겠네. 카제오. 오케이. 카제오. 이미 했어요. 제가 이미 쓰고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짓습니다.
네임비 짓는 거 생각보다 안 어렵죠? 자, 키프리스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설명하면 키프리스는 상표권을 확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허권, 디자인권, 지식재산권, 상호 다 달라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 신판 이런 기타 문헌들로 다 지식재산권이고 지식재산권을 검색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허청이나 특허로는 키프리스의 상위예요. 키프리스는 그냥 말 그대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특허로는 신청하거나 특허를 내거나 상표권을 뭐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곳입니다. 특허청은 그거의 상위 기관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관할하는 더 큰 단위의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이밍은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나올 게 더 없을 것 같은데 GPT와 함께라면 사실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꺼내지 못할 땐 GPT한테 다 물어보면 돼요. 그럼 GPT야 추천해줘, 더 추천해줘, 더 추천해줘. 그래 난 이걸로 할게. 이거를 구체화해줘, 더 구체화해줘, 더 구체화해줘. 그래 그럼 난 이걸로 할게. 이거를 좀 더 꾸며줘. 이것만 반복하면 완성이 돼요. GPT 최고예요. 방금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GPT는 아이디어를 줘. 이거 좋아. 이거를 더 구체화해줘. 더 구체화해줘. 그래, 이걸로 하자. 이거를 더 꾸며줘. 이쁘게 바꿔줘. 표로 만들어줘. 이거를 시각화해줘. 이러면서 이제 꾸며가는 게 AI의 올바른 사용법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젠간 또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의 회원가입 첫 번째고요. 네이버의 회원가입은 쿠팡의 회원가입 첫 번째보다 되게 많아요. 쿠팡의 회원가입은 좀 쉬워요. 그럼 쿠팡 회원가입 먼저 얘기해 볼까요? 쿠팡이 좀 더 쉬우니까. 쿠팡 회원가입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쿠팡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요. 쿠팡 판매자 센터가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죠? 쿠팡 판매자 센터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wingcoupang.com이거든요. wing.coupang.com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면입니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면 판매자 가입하기가 나오고 판매자 가입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이 화면이 나와요. 자, 이 화면이 나오죠. 이 화면. 그래서 아이디, 비번, 이메일, 핸드폰 있는데 이때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제가 새로 가입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번 연도에 쿠팡에 나오는 이름, 이메일, 핸드폰은 통신 판매업 있죠. 통판업을 낼 때 거기 안에 있는 이름, 이메일, 핸드폰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적어놓은 내용과 통신 판매업에 낼 때 이메일, 핸드폰 번호가 두 개가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냥 여기 있는 거 똑같이 통판업 낼 때 똑같이 사용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모두 동의합니다. 다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자, 이때 모두 동의합니다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선택이 눌러지면서 광고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체크박스 그리고 가입할 때 프로그램 설치할 때 체크박스가 보이면 무조건 필수만 체크하고 선택은 풉니다. 이거는 습관이에요, 대표님. 습관. 여기에 낚이는 겁니다. 낚이면 안 돼요. 그래서 광고성 정보를 나는 체크 안 했으니까 비동의 하셨다. 네, 비동의 할 겁니다. 하고 가입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 쿠팡 회원가입은 이런 식으로 끝이 나요. 근데 쿠팡 회원가입은 들어와서 이 사업자 인증을 해야 돼요. 근데 사업자 인증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1차예요. 1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나고요. 그 다음 네이버 회원가입 1차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따라오세요. 자, 꽤 길어요. 내용이 쭉 같이 볼게요. 일단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를 검색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이때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지 마세요. 아주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해요.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하기로 하시고, 사업용 구글 아이디로 우리 새로 만들었죠? 그걸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여기 보시다시피 이메일 형식으로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글 사업자용 아이디를 넣어서 인증을 진행을 해주시고, 비번 넣고 이름 넣고 이메일, 로그인 아이디와 동일한 이메일 사용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 넣어주시고 핸드폰 번호도 넣어주시고, 이어서 옆으로 와서 체크, 필수죠. 필수일 거 체크하고 가입 눌러주시면 2단계가 진행이 되고, 2단계는 2차 인증 이메일, 이것 또한 사업자용 구글 아이디로 넣어주시면 되고, 핸드폰 번호는 고객센터 번호가 따로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제 거 넣으면 돼요. 본인 거.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면 사업자로 가입할 거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증명원, 그리고 사업자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시예요.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거 2개가 필요하고, 사업자 동장 혹시나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우린 이미 갖고 있죠. 이미 갖고 있어요. 이 강에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우리는 계정관리 시트에 있죠. 계정관리 시트에 있는 걸 복붙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면 이거를 열어주시면 되고, 광고 판매자 선택 없음으로 하세요. 이거 선택입니다. 선택. 이것 또한 쇼핑 광고 판매자 요거 또한 광고예요. 처음에 그래서 쇼핑몰을 가입하면 전화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뭐 광고해야 된다, 대표님 상품 빨리 등록해야 된다, 노출하려면은 저희가 광고를 관리해 주겠다 얘기하는 거 다 무시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날 그냥 뭐 대표님 스토어에, 대표님 네이버 쇼핑몰에 얘기 나오면 그냥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끊어버리세요. 전혀 상관없고 다 낚시질에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네이버 톡톡 아직 연결 안 할 거예요. 그냥 꺼놓은 상태로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요. 얘기 나옵니다. 요거 클릭하면 오케이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전체 동의하기, 여기 또 선택 포함이 있죠. 당연히 우린 넘어와서 필수는 다 해주고, 선택을 해제를 해줘야겠죠. 중요합니다. 늘 이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다 해제한 상태로 다음 눌러서 필요하대, 개인사업자 이게 필요하대, 알겠어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보 입력. 자, 이제 정보 입력으로 넘어왔어요. 판매자 유형, 이제까지 판매자 유형 한 거고, 그래서 상호명, 계엄, 연월인 다 복붙하면 되죠. 복붙, 사업자 주소, 복붙, 업태. 업태는 뭐예요? 도매 및 소매업. 간이사업자는 소매업. 업종은 뭐예요?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업 적어주시면 되고, 통신판매업 신고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죠. 미신고로 진행해서 계속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1인 대표, 대표자 인감증명서 필요 없이 핸드폰 인증이 가능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돼가지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었어. 근데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인증만으로 끝나고요. 본인 전화 인증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넘어와서 스토어 이름, 우리 정했죠. 네이밍 했죠. 저는 카제오라고 지었고, URL도 영어로 카제오라고 적으면 되겠죠. 가입 후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노멀하고 평범하고 범용적이고 그런 것들로 이름을 지어주세요. 소개글 안녕하세요 적으면 되고, 고객센터 번호는 내 핸드폰 번호 적으면 됩니다. 아직 고객센터 번호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생활 건강이 제일 좋아요. 생활 건강으로 그냥 안 할 거여도 하세요. 편합니다. 판매자 권한 신청 우린 굳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판매 권한 신청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어려울 건 없고 그냥 해외 판매 신청 요거 눌러주면 돼요. 끝. 뭐 더 할 건 없어요. 필요하시면 하지만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밑으로 출고지 나오죠. 배송 출고지. 여기 출고지 나오죠. 상품 출고지, 사업장이랑 동일. 근데 비상주 사무실을 한 분들은 사업장이랑 동일을 누르시면 안 되겠죠? 왜? 실제 여기서 출고하는 게 아니거든. 내 집에서 출고할 거거든. 비상주 사무실은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있는데 제 집은 대구야. 서울 송파구가 아닌데? 그래서 출고지는 대구. 내 집으로 해놓는 게 맞고요. 꼭 사업자 소재지랑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안 그래도 돼요. 내 집으로 해놓으시면 되고 출고지 연락처도 내 핸드폰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죠. 반품지 또한 내 집으로 해놓고요. 집 사무실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하면 되지만 그리고 연락처 제 거로 넣어주시면 되고 신한은행에 제 이름 넣고 계좌번호 넣으면 인증하면 인증이 바로 돼요. 그래서 개인의 명의의 그냥 일반 계좌들은 바로 이게 인증이 되더라고요. 따로 내가 사본 제출이 안 돼도.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상호명, 대표자명과 예금주명이 비교 로직에 따라 동일함이 확인될 경우 정산 계좌의 통장 사본 제출은 생략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금자 명이 제 이름이고 통장의 명의도 제 이름이니까 동일하죠. 그러니까 사본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좋았어. 아주 편리해졌어. 자, 담당자 정보, 제 정보 넣어주면 되고 당연히 이메일 주소는 사업자용 구글 아이디로 넣어줘야겠죠. 판매자 권한 신청 이게 왜 나오지? 해외 구매 대행 원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신청한다고 뭐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신청했다고 해서 해외 구매 대행만 판매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상관없어요. 자, 정보 입력에 거의 서류 첨부 거의 막바지죠. 서류 첨부만 하면 끝납니다.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첨부하고 완료.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러 가야 돼요. 역시 시원한 머리 최고예요. 자, 물 먹는 것도 컷 편집 없이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하고서 심사가 되려고 우린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루 정도 걸리고요. 그때 다시 이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첫 모습으로 가면 지금 현재는 수수료 체계가 변경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차피 대표님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스토어를 개설하고 내가 처음 이거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냥 동의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전과 이후의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져요. 근데 이거를 거부할 권한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건을 잘 팔고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거부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동의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단계 인증 이메일 맞는지 확인해 달라. 그래서 요거 인증을 진행을 해주세요. 심사 내역 조회 들어가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누르면 인쇄가 아니라 RPDF로 다운이 되죠. RPDF로 다운받아서 이거를 이미지화, 그래서 PDF 변환, 이미지 변환, JPG 바탕화면에다가 확인 눌러서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요. 얘를 여기 사업자명 옆에다가 따로 보관을 합니다. 늘 하던 거죠. 그러면 이거 스샷 찍어서 미션 제출하겠죠. 당연한 거죠. 쭉쭉 그렇게 늘 하던 대로 쭉쭉 해주시면 돼요. 뭐 이거 약속해 주세요 뭐 나오는데
개인정보 안 하겠다, 뭐 개인정보 보호 어쩌고저쩌고, 네 알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네이버의 1차 회원가입이 마무리가 됐어요. 길죠? 뭐가 많죠? 이렇게 많게 해놓으면은 뭐 잘 되겠어? 잘 됩니다. 네이버는 너무 잘 굴러가고 있고요, 대표님들. 너무 잘 굴러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통신 판매업 신고하러 가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런데 저는 일단은 이 챕터를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끊었다가 저는 이 두 번째 설명을 하고 대표님이 이 끄는 그 다음 영상부터 보면 되겠죠. 통신 판매업 신청하고 와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